네, 네 번째로 청년 참여의 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청년 활동을 하시고 정책을 제안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사회안전망 분과 정책을 가져왔어요.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요, 이번 연도에는 무려 1,3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청년들이 초반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1년 동안 활동을 해볼까, 청년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직접 주제를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6개 분과가 현재는 있어요. 그중 하나의 분과가 사회안전망 분과입니다. 6개의 주제로 선정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사회안전망 분과인 거면 사회안전망도 굉장히 청년들이 사회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 동안 또 올해는 10년 차인데요. 사회안전망 분과에서 정책 제안 활동을 총 85개를 실국 부서에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실국 부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서로 협의가 된 부분의 정책만 85개이고요. 훨씬 수많은 정책을 청년들이 직접 제안을 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9년 동안의 정책 중에 자산 형성 금융 지원, 청년 건강 지원, 커뮤니티 형성, 자립 지원, 복지 사각지대 개선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청년들이 사회 안전망 중에서도 청년 건강 지원이나 또 자산 형성 금융 지원에 가장 많은 제안을 했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실게요. 2013년도부터 21년까지의 정책을 가져왔는데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입력을 해보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정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청년단체 활성화 및 네트워크 공간 조성 사업도 있고요. 또 보시면 금융부재 지원 확대, 아니면은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것도 있고요. 대중교통 조조 할인 시간대 지원 사업도 있고요. 보시면 청년수당 전국화, 희망2배 청년통장 사업 개선 등과 같은 사업들을 직접 청년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음건강 서비스나 커뮤니티 기반으로 한 마음건강 서비스. 2018년도에는 다른 연도보다 특히 마음건강 서비스 사업을 굉장히 많이 제안해 주신 것 같아요. 연도별로 확인을 해보시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집중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집중이 되는 부분에는 사회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현황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이렇게 많은 정책을 제안했고 청년들의 노력이 들어갔지만 이 중에 중복된 사업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청년에게 그만큼 필요한 정책이구나. 이러한 정책은 많은데 아직까지 청년의 삶은 그 부분에서 힘들겠구나 하는 부분인데요. 중복 사업을 한번 여러분들도 성남시의 중복 사업을 연도별로 살펴보시고 이 부분이 어디까지 지금 청년의 삶에서 해결이 되었는지 확인하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조금 색다른 정책들을 가져왔어요. 1, 2, 3번에는 중요한 정책들이긴 하지만 중복되는 값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번째 정책에서는요, 서울시의 최초로 정책이 새로운 주제로 이제 제안된 정책들입니다. 1인 가구 방문 의료 돌봄제나 아니면 군 복무하는 청년 트라우마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 사업을 하자. 또 반려식물 재배를 통한 1인 가구 청년의 우울감 회복 프로그램, 서울형 마음건강보험제도, 청년 마음건강 지원 바우처, 아니면은 청년 노숙자 대상으로 정보 제공이나 상담 지원 사업을 실시하자. 또 굉장히 이거는 이슈였는데요. 청년 탈모 치료 관련해서 복지 정책을 해보자 라는 정책도 있었습니다.
탈모 치료나 노숙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부서나 아니면 주변 청년들 중에서도 청년들이 무슨 탈모야, 청년들이 무슨 노숙이야, 그거는 좀 나이 있어야 되지 않나? 너네가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라고 하시는 것 때문에 이제까지 약간 통과가 안 된 부분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곳곳에 있는 우리가 항상 나오는 것만 말고 정말 사소한 고민이라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정책으로 발전이 되고 제안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탈모 정책도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주변에서도 이 정책이 왜 필요한데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나중에는 정말 정부에서도 뭐 정치적으로도 탈모 정책이 나온 경우가 있었죠.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곳곳에 있는 그러한 고민들을 모아서 정책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 이번 연도 정책 제안도 살펴보실게요. 저희가 9년 동안의 정책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연도에도 재미있고 정말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중에 제가 2가지 정도 가져왔는데요. 비진학 청년 대상 교육 바우처 지급 및 교육활동 커뮤니티 운영입니다. 매년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약 30%는 꾸준히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사실 저희 교육과정, 한국의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대학원 이렇게 정말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만이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고등학교 졸업생 중 30%나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각자의 맥락과 이유로 이 청년들은 대학 밖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대학 밖에서도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학교를 나와야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우처를 통해서 학교 밖에, 대학 밖의 청년들이 스스로 원하는 활동과 교육을 통해서 사회와 통합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비진학 청년 대상 교육 바우처 지급 정책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2번째로는요, 같은 바우처 내용이긴 한데 좀 많이 내용은 다릅니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푸드 쉐어링 바우처인데요. 최근 높아진 물가, 정말 힘들죠. 높아진 물가로 저소득 청년 1인 가구의 건강을 지켜줄 사회 안전망은 더더욱 시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새 물품을 이들에게 사서 주고 만들어 주고 이런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잔반이나 아니면은 잔반 전에 우리가 조금 음식을 미리 빼놔서 그러한 잔반을 통한 플랫폼을 개설한 다음에 그 플랫폼에 게시를 하는 거예요. 어디 뭐 장소에 어느 반찬이 있고 얼만큼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청년이 그 플랫폼을 통해서 예약한 후에 방문해서 가져가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아쉽게도 이 정책들은 2023년도에 반영이 되지 못했어요. 못했지만 굉장히 새롭고 색다른 시선이라고 느껴지고 또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나중에 미래에는 정말 통과되고 실현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4번째 주제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책을 막 숨가쁘게 지금 달려왔는데 중간중간 돌아가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분명히 서울시랑 똑같이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남시만의 현황과 그런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잘 찾아보시고 성남시만의 정책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참여는 왜 지속되어야 할지 말씀드리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고민 마주하고 정책 현황 살펴보고 지역 둘러보고 정책 제안하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힘든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저도 일을 다닐 때 퇴근하고는 밤 12시까지 계속해서 회의록 작성하고 정책을 만들고 한 경험도 있고요. 지금도 사실 눈을 뜨면 일은 안 하지만 정책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학교, 직장이라는 소속에서 벗어나서 내가 한 사회의 구성원, 시민으로서 소속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고민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공론화할 수가 있고요. 또 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정책만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조례나 법을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뭐 청년 기본법이나 아니면은 청년 활성화 지원 조례와 같이 청년들의 노력을 통해서 다양한 조례들이 개선이 되고 제정이 되었고요. 또 청년 정책을 흔히 청년들에게만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들어요. 그리고 중장년 분들에게 중장년을 위한 정책이 그렇게 부족한데 왜 청년 정책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예산을 쓰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청년 정책이 과연 중장년 정책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청년 세대, 청년 시대를 살아왔고요. 또 누군가는 앞으로 청년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은 어떤 사람에게든 거쳐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 시기를 잘 준비하고 안전망을 잘 마련해서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꼭 대단한 계기나 굳은 결심, 열정, 순간 의지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연히 시작한 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해봐요. 어떤 일이든 터닝 포인트로 작용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거대하거나 크거나 내가 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속된 그러한 기구나 아니면 단체, 아니면 여러분 개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고민을 통해서 작은 거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반복하고 세상에 알리면 그게 또 언젠가는 굉장히 터닝 포인트, 누구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글귀를 마음에 잘 새기시고 저도 활동가로서 생활하는 게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청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저와 함께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